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21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과천에서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가 서울 구경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전 레이스를 예측이 됩니다. 레이팅 80 이하의 2등급 이하의 마필들 간에 구경주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가요. 지난 3관마 경주 입상마, 3세마 전력하고 직전에 스포츠조선배 입상마 출전했던 4세마, 3세마와 4세마 상승세의 마필들의 격돌입니다. 상당히 혼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경주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후반부에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안의 화제,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는요. 오늘 마지막 11경주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800m지만 스타로드는 중속이 나쁘지 않습니다.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스타로드는 여기서도 상대와 편성해서 좀 높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번 배다리 구스란 마필은 전형적인 추위권의 마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선위권에서의 응수도 가능해진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 이점 속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역습 가능성, 최적 전개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직전의 경주에서도 이제 그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주면서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면 이거만 최강물리스의 기본 주폭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고요. 상승세의 탄력 확실하고 힘 분명히 붙었고 인디펜던스가 활약을 하기엔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거리를 늘린 것이거든요.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6번 부르의 명곡 같은 경우에는 56 이하일 때는 추천을 드립니다. 부담 중량이 공이 내려앉아 있는 관록의 말들이 드디어 타이밍을 잡았다는 생각이에요. 1700거리지만 사실상 정말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선두 선입에서 가장 좋은 자리, 올해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보는 로열 스마트인데 이번에 공백이 출전하지만 워낙에 2등급 무대에서도 장거리까지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고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 기량만큼은 1번 이 치프에이스도 밀릴 이유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올해 직전 대비 1kg 구중도 내려갔고요. 다시 한번 좀 연투기 대체 높은 말로 12번 뉴욕 망치를 강조드립니다. 이제는 부담 중량도 적절해졌고 상대 조건도 무엇보다 레이스 흐름이 많이 약해졌어요. 선위권에서 최적 응수해 준다면 최강선들은 이번 경주에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될 세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6번 문학스남이 전개와 힘한배 경주 운영을 안토니오가 그렇게 잘해낸 이상 한 번 더 연출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그만큼 인기도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경주 이제 멀로 기수인데 이제 모래 덜 맞고 혹은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도 있는 조건으로 보는데 최근에 그 거듭된 출전을 만회할 수 있는 3번 대군 재패. 지금 거리가 늘어났지만 레이스 자체는 더 가벼워졌어요. 와일드 파이트는 힘도 좋아요. 코스 이점 속에서 자기 힘 한 배를 해준다면 오히려 이런 코스, 이런 레이스 흐름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다는 판단인데 6번 이 영천효로는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경합선두 레이스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중거리까지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력입니다. 이렇게 선두권이 경합으로 몰락할 수 있는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 경주에서 오히려 여유 있게 따라가며 한 발 쓸 수 있는 선입 끈끈한 전력의 6번 영천효로를 강조를 드립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스타트 이경주 준비했고요. 상승세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 이번에도 연투기 대치가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가운데 최근에 강한 상대고도 현등급에서 좀 아쉬운 전력을 남겼던 말들이 과연 이번에 안말 편성에서 어떠한 능력을 선보일지 그런 내용 종합해서 1월 스타트 이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경마 스타트 이경주,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빡빡하네요. 안말 한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는데 2세 마필도 눈에 띄고 있고요. 3세 성장세의 마필들도 기존에 이제 변화를 보이지 못했던 전력들도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던 구도예요. 성장세의 외곽에 있는 스피드의 마필들이 물론 그 속도는 빠르지만 전개 상황에서는 분명히 격돌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해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을 잡고 가는 것이 저는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1번은 방탄말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죠. 방탄말하는 마필 자체는 모래바람도 그렇게 썩 데뷔초에는 좋지도 않았던 마필이기도 했고요. 마체가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보여줬던 전력인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흐름을 잘 따라가고 모래도 잘 맞고 탄력도 잘 보여줍니다. 빠른 레이스에서도 선두를 해주고 있고 최근 코리안 우프스에서는 아쉬웠지만 직전 경기도지사 2000m에서도 가능성을 좀 보였다라고 전 평가를 합니다. 외선에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나선다 할지라도 가장 유리한 인코스 이점 1번 방탄마 직전 경기 2000m에서 의도적으로 최후미권 참고 타다 마지막 추진했을 때 그 반응 자체는 아직도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모습이라 선입이 좋은 1번 방탄마의 최적 전개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이번 경주 강조 드리는 구도입니다. 도전권에서는 8번 마이티럭 그리고 10번 화이트퀸 2두의 선두권의 세력들이 우선 눈에 띕니다. 8번 마이티력은 데뷔전은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가볍게 적응을 마쳤었던 모습이지만 답창 때문에 주기가 길었던 직전의 경주 정말 빠른 이탈 능력을 보여주면서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어요. 상대가 약했다 할지라도 11마시차 낙승. 승급전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 스피드람이 여전히 장악이 가능한 구도인 만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0번 화이트퀸도 이 마필은 2세 앞말입니다. 2세 앞말이 1300에 도전을 해서 선행 가서 버틴다? 쉽지 않은 거죠. 게이트가 좋았다 할지라도 여유가 상당히 많았었고 함께 뛰었던 명마 질주라는 마필은 이 다음 경주 다시 선전을 해나갈 만큼 당시 편성에 그렇게 약했다라고 마냥 평가하기 좀 어려운 구도였었어요. 이번 경주 선행 자체는 조금은 불투명해질 수는 있지만 모래피한 2선에서의 전개람이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평가고요. 7번마 싱그러운 아침은 직전 경주 정말 실망을 많이 했었죠. 정말 주폭이 좋았던 마필이라서 4월달에 그 승급전에서 처져 있는 그 전개를 뚫고 나온 그 주폭 앞으로 정말 많이 뛰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전에 그렇게 전개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잘 따라갔는데 생각 의외로 걸음이 나오질 않아서 이번에 주기를 길게 잡아가면서 상태를 끌어올린 모습인데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잠재력 충만한 7번마 싱그러운 타임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조건에서 전개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1번마 방탄마의 최적 조건을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힘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탄마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을 듣고 보니 인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적으로 승급전 상승세 세력들에게 관심이 먼저 가는 구도가 되겠고요. 8번 마이티럭 그 중심에 직전 걸음이 우연이 아니었고요. 당일 속보를 통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쌍승식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승마가 정해져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경주에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만 안말 경주에서라고 한다면, 안말 한정 경주라고 한다면 승급전 무서울 이유가 없죠. 10번 화이트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제 브리더스컵 겨냥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300m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전을 하고 이제 점차 거리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닿는다면 거리를 늘릴 말이죠. 7번 싱그러운 타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실망스러웠던 거 저도 동의하고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데 유승환 기수가 얼마만큼 잘 몰아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번 원더풀 마리아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방탄마의 추임력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원더풀 마리아의 선행력 또한 이 편성에서는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3번 원더풀 마리아의 경쟁력.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거든요. 직전에는 휴양이 길었었던 상황이고 정상 출전 주기의 3번 원더풀 마리아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원더풀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이제 골마겸 때문에 주기가 늘어지면서 오랜만에 출전이긴 했지만 기대했던 스피드조차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당일 상태 조건을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7월 11일 때 다시 한번 감기 기운도 있었던 모습이어서 외선에 있는 말씀해 주셨던 8번 마이티 럭이라던가 10번 화이트킨도 빠르게 가세할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서 과연 전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저는 당일 상태 조건이 정말 최상의 모습, 감기 기운 없는 가벼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모를까 지금의 조건의 모습으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안말 경주가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이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보면요. 8번 마이티럭, 3번 원더풀 마리아, 외곽 10번 화이트퀸, 3두의 빠른 선행마가 존재합니다. 이 3번 원더풀 마리아는 1400m 거리까지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 전력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뭐 설명해 주셨다시피 골마감 쉬한 공백이 있었고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이 출발 이후에 타마필의 내측 진로 변경 시 방해당한 여파도 있었습니다. 전개까지 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다가 정상주기 이 편성에서는 3번 원더풀 마리아가 이제 선행을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타마필의 압박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이 아닐까 3번 원더풀 마리아 재차 말씀드려보겠고요. 8번 마이티력은 직전에 선행 강공 작전으로 10마신차, 11마신차 압승을 거뒀죠. 이번에도 얼마만큼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서는 과정에서 힘 소진 없이 힘한배를 잘하고 나가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따라가며 힘한배 잘 된 선입전이라면은 이 8번 마이티력도 승급전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일반 방탄만은 최근 오크스베와 경기도지사배 안말 대상 경주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1번 방탄마이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5번 코일로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당시 앞선의 빠른 선행마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과정에서 5번 코일로는 당시 3코너에서 무빙 선입전을 펼쳤고요.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이 아닌가 싶었는데 2마, 10마 진짜 압승을 거둔 전력입니다. 초반 전개를 직전에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에 나선 것도 아니고 살짝 무빙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도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던 5번 코일로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위원 5번 코일로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원 코일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뭐 3월달에 출전 제외 주행 중지된 그 이후의 모습에서도 너무 상태가 좋아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6월달에 마필 자체도 이 마필이 능력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나오는 과정에서 5번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피해를 받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타이밍이 늦었던 거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전에 경주 여유에 있었던 모습 무엇보다 코일로의 장점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선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데 좋아하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다만 2주 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훈련에서의 강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훈련 패턴이 약해진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필 당일 상태 확인 이후에 말씀드려도 이 마필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 안말 경주는요. 최근에 안말 대상 경주에서 절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 들어왔고요. 게이트 안쪽 배정받은 1번 방탄말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선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앞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하이페이스로 예견이 됩니다. 다수의 선행마가 출전하고 있고요. 자, 현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말과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 입상을 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 간의 대격돌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어떤 마필이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또한 경합 레이스도 이겨낼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거리가 되겠고요. 다수의 선행마들이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경주입니다. 그리하여 그 중심에 4번 세명스톤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4번 세명스톤 같은 경우에는 승급 이후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직전 경주에는 뭐 그 전보다도 더 못한 경주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죠. 선두권이 의외로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됐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외곽 돌다가 그냥 끝나버렸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승세에 밀리는 점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겠고요. 뭐 직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전개상의 이점을 톡톡히 챙겨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선행마들이 얼마만큼 치고 들어오느냐만이 관건인 4번 세명스톰의 서륙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을 말들 외곽의 11번 라우진 그리고 7번 어스피스 선위권에서는 3번 미라클 호프의 도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11번 라우진더러 선행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여기에 추입을 했으니까요. 본디 선행마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행마입니다.
병력 이후에 다소 주춤해진 능력으로 순발력으로 인해서 현재 추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피드는 발군이죠. 외곽으로 밀렸어도 이 말이 인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바로 스피드. 지금은 감량기수 이점까지 살려보면서 최고 높은 레이팅, 가장 턱걸이 레이팅에서의 그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7번 어스피스가 발굽질환 여파가 당일 예시장 상태까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선행 1순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로 우선 지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7번 어스피스는 당일 상태 체킹 꼭 부탁드려 보겠고 나머지 한 자리 3번 미라클오프 쪽으로다가 선회를 해봅니다. 선행말들이 그 외에 10번 천년의 바람이라든가 9번 대천이오로가 존재합니다만 아무래도 선행보다는 선위권에서의 안정적인 경주력,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그만큼만 띄워줘도 3번 미라클 호프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치는 이 현재 주로 상태 컨디션상으로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선임력 기대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해요. 뭐 중심과 후차권에서의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마표는 비슷한데 이제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세력들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 차이도 있는 부분이 4번 세명스톰이 여기서 선행을 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렸어요. 세명스톰이 5번의 경주에서 한 번의 우승 자체가 강력한 선행 작전이었거든요. 선두권과 싸우더라도 선행 가서라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후의 부진 자체가 인디레이디가 안쪽에 있었고 세명스톰이 바깥에서 싸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가 아쉬웠던 운영이었고 직전은 선행도 못 가고 무너졌어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 세명스톰이 망사농가면까지 해제시키면서 장구 없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 그 부분 자체도 선행에 대한 의지를 좀 파악하고 있어서 선행 강공 3명 스톰 줄어든 1200은 높게 평가해야 된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번 라오진 뭐 데뷔 초 기대했던 악벽도 교정이 되고 있고 연골증과 골편 제거의 여파도 벗어나고 있다는 점 동의하고 있고요. 5번마 킴포스원이 오히려 빠른 페이스 흐름을 자꾸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최적의 포지션을 기대하고 있고요. 2번 적토비만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승급 이후에 입상 자체는 아쉽지만 빠른 레이스에서 계속 싸우면서도 계속 가담하고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이트가 또 좋아졌습니다. 적토미만은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마필은 편하게 앞선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마필이어서 최근에 그 선전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좋고 전기가 좋아진 최근 근성을 보여주는 적토미만의 선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 적토미만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조금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말이 이번 적토미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적토미마가 최근에 2번 선전한 것 인정. 다만 2번의 경주 모두 앞선이 무너진 경주였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마 2마리가 버틴 경주고요. 선위권이 무너진 거죠. 3위 인정. 3위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2마리의 선행마를 잡아내지 못했고요. 앞선이 완전히 무너졌던 직직전 경주에서도 결국은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선입을 할 수 있는 3번 미라클 호프를 복병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를 빠르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빠르게 보고 있고 게다가 지금 백동희 의원은 3명 스톤이 선행까지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선두권 우선주의 결정력 부족한 적토기만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3경주 레이스 흐름과 입상 가능권 마필들의 그 전력이 일단은 선두권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결정력이 계속해서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이번 적토비만은 요 편성에서도 다소간 어렵지 않은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빠른 흐름은 예견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가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는데 코스 기점에 4번 3명 스톰이 그렇죠. 과거 선행 강공 작전으로 단거리를 우승했던 전력도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경주 여건이 내측에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과거 발빠른 선행마의 대명사였던 11번 라오진도 최근에 병력 여파 이제는 벗어나서 직전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1200거리 3착을 했단 말이죠. 게이트 유볼리를 가리지 않고 전개를 상두권에서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11번 라오진. 자, 일단 요 마필도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여기에 8번 원더풀 마린이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6등급 무대에서의 연투지만 그래도 자력 입상으로 보고 있고요. 직선에서의 걸음도 상당히
여력을 남겼던 마필로 보입니다. 승급전에서도 이번에 내린 거리 1200m고요. 선위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가 가능하잖아요. 8번 원더풀 마린의 승급전에서의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원더풀 마린이 상당히 재밌는 말이죠. 제가 추천할 때 제대로 딱 시원하게 들어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증의 말이기도 한데요. 좀 미리 추천을 드렸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로 봤을 때, 최근에 연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걸음이 이제 실전에서 제대로 뿜어져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승급전이고요. 승급전임에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마체가 작아서 그 위치 선정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선입을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외곽을 돈다거나 인코스에서 압박과 자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무너질 전력이라서 쉽게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심스럽네요. 네, 8번 원더풀 마린은 좀 전개에 펼쳐진 전개 양상에 영향을 좀 미치는 말이다. 영향을 받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자, 편성 전개 이점이 가장 좋습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왔죠. 뭐 선행이던 2선 인코스 따라가던 어떠한 전개가 펼쳐져도 가장 유리한 운영이 가능한 4번 3명 스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1월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중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6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700m 레이스고요. 단촐한 편성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능력 우위에 충만은 서 있습니다. 도전권도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1번 흥부자죠. 현등급에서 강공 선행 작전으로 이미 1700m를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연전 연투를 이어가다가요. 1번 흥부자가 최근에 안말 대상 경주였던 오크스배 그리고 직전에 경기도지사배까지 출전을 했죠. 자, 오크스배에서는 당시 부산 원정 가서 딥마인드에 이어서 2차 입상을 할 정도로 이제는 서울과 부산의 이 안말 3세 안말 강자급 반열에 오른 말이죠. 직전 경기도지사배에서는 출발 후 추돌 여파 전개가 꼬이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 왔습니다. 게이트도 1번이죠. 뭐 여기서 선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자,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 한들 전개를 가장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죠. 1번 이 흥부자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2번 명진맨, 4번 럭키봉화, 외곽에 복병 전력, 9번 머스터퀸이 있는데 2번 명진맨은 자, 최근에 3차례 경주 1700m만 뛰면서 2차례 입상이 있죠. 자, 지난 3월 23일 날 1700m 레이스 당시 계란은 큰고리 제갈과 혀 보정구 승인전기 착용 당시 외곽 또는 무리한 전개 운영에서도 입상을 했고요. 자, 직전 경주 자리 못 잡고 중위권 모래에 맞고 따라가면서도 4코너에서 진로가 확보되자 압도적인 걸음으로 추입으로 1700m를 입상했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동거리 강점을 지닌 말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4등급 승급전에 5km나 4km나 대폭 감량받은 혜택까지 2번 명진맨 승급전에서도 통할 전력으로 봅니다. 4번 럭키봉화가 역시 최근에 1700m 연전 연투의 상승세, 선두 선위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역시 승급전에서도 자, 4번 럭키봉화 모래를 피하는 전개 운영이 필요한데 그 전개 다시 한번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9번 머스터퀸이 지난 4월 21일 날 흥부자에 이어서 1700m 동반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계속해서 자리를 못 잡고 직전에 내측 갇혀가지고 원하는 레이스 풀어내지 못했죠. 직선에서 느지막한 스퍼트였습니다만 직전에도 9번 머스터키는 막판 끝걸음에 여러 개 좋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스퍼트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선 걸음만 따지면 여기서 이변 전력으로 9번 머스터킨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일반 편성 들어갔고요. 능력, 전개상 한 수 위죠. 1번 흥부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요.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컨디션까지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크스에서 선전했었던 1번 흥부자라든가 2번 명진맨 그리고 승급전 상승세 4번 럭키봉화까지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데요. 9번 몬스터킨에서 딱 걸리네요. 추입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있는 편성입니다. 게다가 지금 1번 흥부자야 선두권에서 응수를 한다라고 예측 가정을 하더라도 2번 명진맨까지 뭐 선두권에서 굳이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추입이 가능한 전력,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8번 남손의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남손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느리면 느릴수록 유리해요. 게다가 앞선이 무너지면 더욱 유리해지겠죠. 추입형 말이다 보니. 결정타 한 발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늘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일부러 늘려서 도전을 했다라는 부분. 다소 빠른 레이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앞선의 힘 소진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8번 남선의 추입력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거리 경험이 없어서 좀 약하게 보셨나요? 이유가 뭔지 8번 남선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1700m 이제 경험은 있는 말로 체크가 되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가요. 그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이 날 레이스로 보입니다. 1번 흥부자에 2번 명진맨과 4번 럭키봉화. 제가 9번 몬스터킹까지 외연을 확장해 드린 부분은 뭐 다양한 승식 활용으로 이 선이 좀 경합으로 무뎌질 때 3착의 가능성이 있는 말로 9번 이 몬스터킹의 종반 역습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추입이 가능한 8번 남선도 최선 3차까지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압축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 흥부자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저도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도 하고 선행 가도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여탈 마필 뭐 추위권의 남선과 몬스터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전개 조건만 따져봤을 때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전력이 3번 정상만세거든요. 정상만세도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리빙스턴에 대한 소개를 드렸었는데 리빙스턴도 전형적인 원래 추임마가 아니라 선행권의 마필이었던 건 반면 정상만세도 스피드형 마필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기를 펼치면서 추입을 활용했고 이제 5월달에 입상 이후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습니다. 직전에 2착 승급이라서 크게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뚜렷하게 선행권의 마필이 정리가 돼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1번 흥부자가 무리하게 선행갈 이유도 없고 3번 정상만세는 기습도 가능하고 최적 선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정상만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근에 3번 정상만세는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힘한배 이후에 마지막에 몰아쓰는 추입 전략으로 임하고 있고요. 지난 5월달 입상은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질 때 동반 입상을 했던 하늘나래와 함께 추입으로 입상을 했죠. 직전에 1700m 거리 두 선왕자 영스턴 편성에서 졸전을 펼쳤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3번 정상만세에게는 강한 상대 구도라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이 날 경주로 보고 있고요. 큰 이변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1번 흥부자에 4번 럭키봉화, 2번 명진맨 선에서 레이스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차후에 3번 정상만세는 선두 선입권 좀 약한 편성 구도 속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일반 편성 들어왔고요. 능력상 한 수 위로 보입니다. 1번 흥부자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데 단촐한 구도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출전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단촐한 구도지만 상당히 이 접전 레이스로 보고 있고요. 항상 중요한 게 그거죠. 단촐한 레이스에서는 중심마, 축마 선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을 해결해드릴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이 7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출전 조수가 적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전개 유리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흐름은 빠를 것이고 그 흐름을 얼마만큼 역이용을 하느냐 혹은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7경주고요. 그 중심에 적정거리 출전한 7번 루미네스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백동일 의원이 루미네스 참 좋아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합니다. 저 상당히 좋아해요. 골마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기의 걸음을 뛰어왔었던 근성이 좋은 스피드형 말이고요. 직전 경주는 솔직히 제가 판단 미스한 것 인정합니다.
1700m도 버텨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무뎌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방해가 있었다? 그건 핑계입니다. 이미 걸음이 무뎌진 이후의 방해였기 때문에 그것은 순위 상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부분 인정하겠고요. 다만 다시 한번 거리를 줄여서 적정거리, 자신의 우승거리에 출전합니다. 1300m라면 얘기가 다르죠. 7번 루미네스의 선행 강공작전, 이번에는 주효할 것, 현등급 경쟁력 기대합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8번 선 오브 썬더, 같은 케이스죠. 1700m는 무리였었던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선 오브 썬더에 대한 판단도 직전 경주에 처음에는 첫 거리 도전이니까 승급전이었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을 보였으니까 직전에는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 경주력이면은 이 말은 장거리가 아직은 혹은 아직 3살짜리이기 때문에 힘이 덜 찼으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1700은 장거리는 무리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적정거리로 다시 되돌아온 선 오브 썬더는 단거리 1300m 이하 거리에서라면 반드시 선행일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선입도 되고 추입으로 날아온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스피드 8번 선 오브 썬더 인정합니다. 여기에 3번 언디피티드와 2번 영스톰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3번 언디피티드는 계속해서 지금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세에서 약간 하향세로다가 접어들고 있는 이 찰나에 감량기수의 적극적인 기용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분위기 반등을 시도해볼 만한 전력, 강공은 필연인 3번 언디피티드가 되겠고요. 이번 영스톰은 줄어든 거리가 얼마나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검증은 필요합니다만 분명한 추입 한 발의 결정력은 갖추고 있는 말. 이제는 조성범 기사 호흡을 맞춰서 어느 정도 선두권과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놓고 운영해주는 경주 운영이 굉장히 줄어든 거리에서도 주의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복병가치 있는 말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예측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주는 최선 압축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김재영 의원께서 그 부분을 모르실 리 없고 좋은 결과를 내줄 거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루미네스 참 좋아하세요, 진짜. 나올 때마다. 또 루미네스야? 막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정도로 매번 그런데 좀 아쉽긴 해요. 좀 성장을 좀 가파르게 해줄 줄 알았던 마필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좀 더디긴 합니다. 하지만 1300m 뭐 선행권이 많지 않은 이번에 구도라면 선전은 좀 인정해야겠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생각은 좀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마필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1번 광마힐. 원래 광마일이 이제 마체가 얇긴 해도 순간 스피드도 좋아서 선행권에 나서기도 했었던 전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패출혈 작년 10월달에 패출혈 나서부터 마필 상태에서 이제 스피드감보다는 좀 힘으로 뛰어주는 좀 타이밍을 잡고 운영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병력의 여파가 있었던 이후 정상 출전직을 맞이했던 직전의 경주에선 빠른 레이스를 잘 따라갔습니다. 상대방의 비욘드 오버 와도 맞견줄 정도로 걸음의 여유는 있었던 인코스라면은 어차피 사실상 이번 경주에서 뭐 리치마인이라든가 루미네스 리치마인 뭐 루미네스 정도 빼고는 그렇게 중속감이 빠른 전력은 없기 때문에 코스 2점 이후에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1번 광마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마일이 낼 수 있는 스피드가 이 편성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의견과 동일한데요. 같은데요. 자, 이름이 성함이 동일이라 자꾸. 자, 어쨌거나 1번 광마일의 가장 큰 약점은 몸싸움에 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년에는 본인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에서는 선행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순발력이 그 정도 순발력도 받쳐주고 있고 근데 뭐 도주성 선행마인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추입을 하는 것도 가능한 전력인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광마일은 정확하게 자기 포지셔닝이 필요해요. 마크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직전 경주처럼 입상이 확실한 비욘드 오버를 확실하게 마킹 작전으로 마크하는 작전으로 응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3위까지 가능했던 건데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누구를 마크해야 될까요? 선행마를 마크하다가는 몸싸움에 휘말립니다. 마체가 작은 말입니다.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마크를 할 수 있는 말 중에 따라가도 되는 말 중에 본인의 스피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말 중에서는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저는 1번 광마일은 추천해서 배제하겠습니다. 네, 몸싸움에 약하고 좀 마크할 만한 같은 선상에서 보조를 맞춰서 뛸 수 있는 그런 전력,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각질의 마필이 이번에 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번 광마힐
다소 이제 부정적인 견해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 7경주는요. 직전에 동일하게 인기 대비 졸전 또한 1700m 통하지 않았던 2도의 마필이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에서는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그 주인공은 김지영 위원의 설명대로 7번 루미네스와 그리고 8번 선 오브 썬더가 되겠죠. 여기 막판 역습은 3번 언디피티드도 가능하고, 자, 요 편성 단촐하지만 그래도 복병 가치가 있는 한두 마필이 또 보이네요. 4번 리치마인입니다. 과거 선두 선입작전으로 단거리 현등급에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연속된 부진 직전에는 아예 초반 자리 잡는 과정도 실패했고 빠른 흐름의 최단 거리는 실패했습니다만 무너졌지만 이번 경주 단순한 편성에 4번 리치마인도 분명 선두가나 스피드가 있단 말이죠. 단순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요 4번 리치마인의 변화 기대치 김지영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리치마인은 1200m를 통과한 게 올해 3월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1000m만 뜁니다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재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즉 1300m는 그야말로 리치마인 입장에서는 도전이에요. 마방 이적도 했죠. 변화의 포인트를 위해서 걸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한 세력입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응수가 가능한 7번 루미네스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자, 적정거리 출전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고요. 당연히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1월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할 수가 있고요. 직전에 깜짝 입상이 과연 우연인지 자력 입상인지 이번에 심판대에 오를 마필도 눈에 띕니다. 최근에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편성 혹이 맞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다수의 도전마가 혼재한 이 8경주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임씨께서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네요. 이번 경주도 쉽게 보면 정말 쉬운데 어렵게 판단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단촐한 9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기복형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뚜렷하게 딱 강자라고 할 만한 그 중심은 능력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저는 최근의 변화는 이번의 경주까지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마필을 갖고 다시 한번 강하게 붙겠습니다. 바로 7번 마 콜윈. 직전의 경주에서도 우리라는 마필이 인기 1위를 구가했지만 그 마필에 대적할 수 있는 마필로 최근의 변화 절대 우연 아니다 강조드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적중을 드렸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콜윈이란 마필 자체는 데뷔초 발주 능력, 스피드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늘어난 거리 첫 도전에서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2선에 가담했고 그 선두권과 싸워주면서도 가능성 있는 중속을 보여왔던 전력이죠. 직전의 경주 외선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강한 인기를 구가했던 우리와 포차 접전을 펼칩니다. 정말 많이 뛴 거예요. 이번 경주 레이스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바깥쪽에 있는 8번 청담 타이거가 워낙 빠르긴 한데 최근에 그 끄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무리한 선행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을 안 갈 확률도 높아요. 안쪽에서 기습나설 마필이 있지만 7번 콜윈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최근의 성장세, 최근의 상승세, 최근의 안정감 이번 경주에서도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는 3번마 에비보커스, 1번마 관악함성 그리고 8번마 청담 타이거가 눈에 띄죠. 3번마 에비보커스는 이제 아일랜드산 3세 마필로서 최근에 이제 안정감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5월달의 경주에서 모래 맞고 처진 이후에 보였던 주폭의 여유가 많아서 직전의 경주 당일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이기도 한데요. 이철경 기수와 마방이 작전은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탈이 정말 빨랐거든요. 차라리 그대로 몰고 나가버렸으면 저는 이 마필이 꽂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탈 나가고 나서 굳이 선행할 필요 있어? 가볍게 따라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코너에서 약간 쳐져버리고 그 타이밍만큼 딱 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또 좋죠. 게이트까지 좋아졌어요. 상태도 좋고요. 이번에는 제갈까지 착용하지 않았던 계란형 제거율까지 물려주면서 마지막 제대로 때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에비보커스의 최근의 안정감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번과 관악함성은 전개가 나왔을 때만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인코스 2점이라면 충분히 최적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고 8번과 청담 타이거는 직전 57대 부중인데 선전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다리 들고 늦었어요. 다리 들고 발주가 늦어버리면서 망했네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불구하고 선입을 따라갔고 마지막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이제 이마필은 계속 초반에 중반에 그 끄는 걸 잘 잡아줘야 되는데 멀루 기술하면 그 부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자, 결국 이번 경주는요. 최근의 변화가 우연이 아닌 7번마 콜윈을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합격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코린이 정말 직전 경주에는 설마 했는데 정말 입상을 차지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우리라는 말을 강하게 압박하는 코차로다가 아쉽게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륙전, 나름대로의 서륙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동의하겠고요. 3번 에비보컬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속이 시원할 정도로 좀 해설이 명쾌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선행을 그대로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자, 여기에서 저는 만약에 선행을 그대로 나서 줬었다라면 직전 경주에도 어땠을까 싶었던 말 중에 하나. 5번 금화제니스 한번 여쭤볼게요. 금화제니스가 뭐 선행만은 분명히 아니라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 왜 강촌의 강선행마하고 같이 그 말하고 왜 견졌는지 저는 그거는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아예 따라가도 되는 선임력도 갖추고 있고 승급 이후에 현등급에서 순위권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즉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은 말의 혈통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5번 금화제니스의 전개 또한 만만치 않게 좋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5번 금화제니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매번 조금씩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1700 거리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그때의 경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활약을 해주지 못했던 것이 계속 문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최근에 흐름을 잘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홍합 4등급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외산 마필과의 경쟁이에요. 거리 자체에서 검증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기도 하고 지금의 구도에서 최근의 모습의 결정력에 대한 여유도 보여주지 못하기도 하고요. 선행을 시원하게 나선다 할지라도 조금은 좀 애매한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지금 금화제니스를 5번째 마필로 선정해놓고 지금 판단을 보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의 상태 자체는 훈련실 모습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고민이 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편성 자체의 흐름에 따라서는 전개에 따라서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 꼼꼼히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번에도 1700m 자력입상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7번 코린이 직전에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면모를 보이며 우리라는 능력마에 이어 코차로 이착을 했죠. 직전에 저도 많은 기쁨을 드렸던 말인데 이번에도 7번 코린 이제는 한번 올라온 경주 능력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3번 에비보컬스는 정확하게 백동리의 설명 잘 해주셨죠. 다소 느슨하지 않았냐? 아예 선행을 나서서 레이스를 주도했었더라면은 직전에 3번 에비보컬스가 첫 입상에 기대치도 있었을 텐데 이번 경주는 좀 달라진 면모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4번 위즈 레이니어가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계속해서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는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1800m, 1400m, 직전 1700m 은근히 선두력도 있고 직전에 선두회가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은근히 가능성을 엿보였고 이 편성에서 은근히 4번 위즈 레이니어가 의지적으로 선행을 받아 레이스를 주도할 수도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자, 다부진 이현종 기수가 재기승하는 4번 위즈 레이니어, 백동일 위원,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국산 4세 마필로 비싼 9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12번 팀에서 입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좀 봅니다. 이제 이 마필이 모래를 잘 못 맞거든요. 그래서 5월달의 경주에서 안에서 모래 맞고 어떻게 뛰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현종 기수가 갑자기 선행 나가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직전의 경주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너무 많이 기대요. 너무 많이 기대입니다. 기대는 것도. 고개를 이렇게 뛰면서 계속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기댔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의 구도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라고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장고에 대한 변화를 주거나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한 노력도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지 못했고 훈련시 완성도 모습들 자체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착승범 가능성은 있지만 입상권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직은 주행 불량 악벽이 상존해 있는 4번 위즈 레이니어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 밝혀주셨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직전에 입상이 우연이 아니다. 자력 입상이었고 재차 연투가 가능한 7번 콜윈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요 편성에서 1700m 유리한 전기 2점을 극대화하고 상태감까지 좋아진 마필, 의지 강한 마필,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일요일 후반부 승리를 안겨드릴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상승세에 3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계속된 기대주 마필도 눈에 띕니다. 역시 1400m 거리가 이제 만만치 않은 이 거리이고 과연 전개 양상은 어떻게 펼쳐지고 입상 도전마들의 서열은 어떻게 나뉠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5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직전에 추천 경주 이어서 다시 한번 함께 소개를 드리는 구도인데요. 10마리 마필들 혼합 3등급에서 이제 미국산 마필들이 8마리 마필이 있고요. 이제 국산 마필인 4번마 스마트 젠틀맨과 6번마 이기다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등급의 3등급의 마필치고도 이 마필들 자체가 8마리 마필이 모두 여유감이 좀 큰 전력들은 아니에요. 성장세 이 마필을 꺾어내기에는 조금은 최근의 상태가 떨어집니다.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을 포인트 잡고 어떻게 압축을 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바로 6번마 이기다. 자, 미국파, 유학파죠. 뉴 레전드 그리고 이기다. 두 마리 함께 유학 갔다 왔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뉴 레전드 정말 잘 나가다가 최근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데 올해 이기다는 소소하게 자기만의 행복을 챙겨가면서 승수를 쌓아가고 있죠.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빠릿한 스피드도 좀 아쉬운데 이기다의 장점은 꾸준하게 그 걸음을 유지해주는 그 중속과 스피드감이 가장 큰 매력을 가지고 있죠. 승급 전에 1400m지만 사실상 현등급에서 기복을 보여주는 전력들 사이에서 전개도 나쁘지 않고요. 상태도 여전히 가벼운 모습이라서 이기다는 여기까지 이겨줄 겁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의 도전 이제 압축이 중요한데 9번마 진짜 강자, 10번마 쿠바이 열정, 8번마 창조대로가 그 우선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마 진짜 강자라는 마필 자체는 승급 이후에 좀 적응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주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직전에 힘으로 극복을 했어요. 이 마필 자체가 모래 반응이 아직 썩 좋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엔 그 반응에 밀려버렸고 직전도 반응에 밀렸거든요. 근데 밀렸는데 코너에서 바깥으로 나오자 나 뛸 거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면서 강한 주폭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스피드 힘을 갖췄는데 그 악벽이 교정이 확실히 안 된 거죠. 레이스가 빠른 문제가 돼요. 하지만 레이스가 빠르지 않고 상대들의 탄력이 강하지 않다면 정말 진짜 강자는 여기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10번마 쿠바의 열정은 가벼운 부종 때문에 좀 휴양기가 있었는데 휴양 기간 동안 마방이 이적이 있었었죠. 순발력이 좋은 마필인 만큼 외선설 가담 능력 읽어주셔야 하고 8번마 창조대로는 올해 직전처럼 마필을 탔으면 입상하기 힘들죠. 오히려 이 마필은 마지막에 한 발을 뽑아냈을 때 그 탄력이 좋기 때문에 직전에 서승 기수가 좀 빠르지 않았던 발주에서 서둘러서 앞선에 붙었던 게 가담시키려고 했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었던 만큼 회복세 8번 창조들의 역습까지는 같이 있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파, 유학파 이기다 여기서도 한 자리 문제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후순위 최선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였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유학파 6번 이기다에 승급전 이어도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요. 함께 응수할 수 있는 9번 진짜 강자라든가 창조대로 8번 창조대로 같은 경우는 직전부터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결정력이 부족한 건지 실전만 가면 풀빵인 건지 제대로 된 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 다시 이제 안장 교체가 있었고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에 훈련 내용 또 좋기 때문에 보편같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내심의 복병 이러고 딱 잡았는데 백동일 위원도 함께 잡아주셔서 좀 더 힘이 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10번 쿠바의 열정까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조 이제 오문식 조교사가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6월 말에 정년 은퇴를 하시죠. 근데 조교사 협회장을 힘든 시기에 겸직하고 있으시면서 올해 말까지로다가 정년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5번 리턴 오브 더 킹의 21조에서 이적을 해와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그거죠. 3조 오문식 조교사의 후임이 지금 현재 21조 조교보인 김영민 조교보가 이제 다음 타자 조교사로다가 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5번 리턴 오브 더 킹이 미리 이적을 해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훈련 시의 모습은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 직전의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5번 리턴 오브 더 킹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개연성을 판단했을 때는 리턴 오브 더 킹이란 마필 자체도 이 편성에서는 가능성을 좀 차진해 볼 이유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턴 오브 더 킹은 다 좋은데 축복도 좋고 해서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그 부분, 목이 너무 높아요. 주행 중 쓰는 목을 보통 이렇게 뛴다면 리턴 오브 더 킹 이러고 뜁니다. 그만큼 힘을 발휘하기가 힘든데 1200이 아니라 1400 거리라는 거죠. 주도할 수 없는 흐름에 착순권까지 가능성이 있어도 입상권 그 두 자리 중에 한 대를 차지하기는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네, 주행 중 고개가 높게 형성되는 5번 리턴 오브 더 킹. 양털 코글레를 좀 착용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보여준 전력상 승급 전에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를 유학파 6번 이기다는 이번에 또 승급전에서도 당연히 연투기 대체 높아 보이고요. 10번, 9번 진짜 강자 직전에 초반 전개 추돌로 인해서 홈이 인코스 모래 맞아가면서도 직선에서 진로 열리자 질풍같이 올려붙이는 아주 탄력적인 결정력,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일단 양강구도로 보여요. 6번 이기다와 9번 진짜 강자 이 두 마필이 당연히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이 조합이 될 텐데 자 구도를 깰 수 있는 전개 이점을 살릴 말이 한두 있어요. 4번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과거에 선두력도 있었던 말이고 중거리까지 너끈히 극복했던 말인데 작년 10월 경주 이후 오랜 공백이 있었죠. 강급이 됐죠. 2등급 뛰다가. 강급 이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자 지난 공백기 동안 휴양 공백기 동안 체중이 상당히 많이 불었었는데 직전 경주에 좀 체중이 빠지더니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은근히 강편성에서 1400m 사착을 했는데 자, 이 말도 선두력도 갖추고 있고 직전에 시종 외가 무리한 전개 운영에서도 사착까지 했단 말이죠. 공백 이후 세 번째 경주, 강급 이후 세 번째 경주죠. 전개도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이 4번 스마트 젠틀맨, 백동일이연 4번 스마트 젠틀맨의 이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죠. 열어둬야죠. 편성 자체에서 빠른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마필이라고 해봐야 이번 배달의 미닝, 4번 스마트 젠틀맨,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0번 쿠바의 열정, 3두가 스피드맨에서 앞선단 말이에요. 4번 스마트 젠틀맨 선행과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강급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랜만에 상태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거운 부중을 달고 뛰다 보니까 오히려 마필에게 좀 무리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전부터 분명히 좋아졌던 부분 인정하고요. 이번 편성에서 당의 상태만 나쁘지 않더라면 이 마필이 주도 레이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 젠틀맨을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승급 전에 부담 중량까지 4kg나 내려받았고요. 적정 거리죠. 전개도 자유롭고 6번 이기다의 우선적으로 이기다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도전권들,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자, 일요일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경주가 되겠죠. 레이팅 80 이하의 2등급 이하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자, 이번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는요. 최근에 상승세의 2등급 이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이 구도가요. 경쟁 구도가 최근에 농림축산식품장관배 그리고 더비에서 입상을 했던 3세 대표마들과 그리고 직전에 스포츠조선배 2000m 장거리에서 입상을 했던 말들, 4세 말들이죠. 그 3세마와 4세마 상승세에 또한 대상 경주 검증된 3세마와 4세마의 격돌이라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보이고요. 과연 어떤 말이 전개 이점과 또 경주 여건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을지. 자, 이 구경주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중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백동일위원 항상 뭐 여쭤보는 거지만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전개 상황 재밌죠. 주목하는 마필에 대한 기대치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번 전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번 심플라이프가 이제 순간 스피드, 지금까지 보여준 스피드 자체에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두권 장악에 나설 확률이 높습니다. 빵 치고 나가고요. 바깥쪽에서는 이제 오만 탑라킹 정도가 레이스 주도권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인데 무리하게 싸워서는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보다 선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외곽에 있는 이제 11번 피닉스선이 변수예요. 이 4번이 이제 치고 나갔을 때 피닉스선은 워낙 힘이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마필이 빵 치고 나도 할 말이 없거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최앞선에 4번, 11번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스 이점에 1번 브레고리부터 88 빅토리, 3번 명품주는 쳐져 있을 거고, 나머지 마필들이 중위권 정도에서 좀 뭉쳐있는 선입, 이게 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중위권, 선위권이 좀 중선이 좀 뭉쳐있는 구도로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까지는 좀 더 높게 인정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전력이 저는 1번마 브레고리예요. 정말 재밌는 마필인 게, 저는 이제 아직도 이제 전승기 조교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데뷔 초에 이제 자기 데뷔하기도 전에 이 마필에 대해서 정말 기대치가 높다, 앞으로의 기대치가 높다 했는데 데뷔하고 나서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정말 힘이 덜 차이는 과정이어서 좀 실망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꾸준하게 관리하고 나서 빠른 성장을 벌치면서 최근에 여유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에요. 6월 달에 경주가 부종 때문에 조금 쉬다 나온 상황에서 체중이 많이 불었던 상황에서도 선두를 해줬던 구도였었고,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여유감은 상당했었죠. 브레고리는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면서도 역습이 가능한 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서 11번 피닉스선 전개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피닉스선이 오히려 선행을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직전에 SBS 스포츠 스프린트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구도이긴 하지만 이번 레이스는 분명히 뛰었던 상대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11번 피닉스선을 강조드리고 싶고, 10번 샤크대 장군은 직전의 경주에서도 정말 막강했죠. 정말 이제 예전에 샤크대 장군이나 마필은 초반에 힘을 쓰면 아예 안 뛰었어요. 직선에서. 그 부분 때문에 아예 참고 한 발만 써야지. 근데 그게 자꾸 통합니다. 계속 통하면서 걸음을 남겨오고 있어서 이번 경주 역시도 역습 탄력은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고요. 6번마 초인마는 직전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요배통과 구절은 부정의 이제 병력의 여파를 극복해내면서 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만큼 초인마의 기본 선임 능력까지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우승권에 가장 근접한 브레고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백동일위원은 직전 스포츠 선배 대상 경주 챔피언 1번 브레고리 가장 높은 순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선행말을 또 11번 피닉스 선으로 보셨네요. 좋습니다. 이번엔 김지영 위원, 직전에 스포츠 선배에서 그렇게 외곽 무리하고도 유일하게 생존했던 말이죠. 6번 초인말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이 도전권들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리 위원이 그리는 전개와 다소 다른 전개를 그리면 저와 같은 추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2번 88 빅토리가 선행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행 1순위 가능한 거의 유일한 세력이에요. 나머지 말들은 따라가도 되는데 88 빅토리도 물론 선입됩니다. 그러나 선행 1순으로 장거리에 우승 경험이 있는 유일한 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직전 경주에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뛰더라고요. 게이트 이점도 물론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게이트가 결코 불리하지 않죠. 그리고 6번 초인마도 직전 경주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뛴 걸음이다라는 부분 인정합니다. 2000m였기 때문에 추천권에서 배제를 하고 싶었으나 당일 컨디션 자체가 워낙 좋았었던 초인마였고요. 이번에는 거리가 줄었죠. 적정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순위 상승 가능성 이제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심지어는 직전 경주 우승으로 브레고리는 57kg입니다. 부담 중량이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정도의 마신차, 산마신의 마신차, 물론 넘사벽일 수 2000m라면 넘사벽일 수 있겠습니다만 1800m라면 도전해볼 만하죠. 선입력 발휘 6번 초인마의 선정 가능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면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이번 88 빅토리, 부담 중량이 높아졌습니다만 역시 인코스 2.2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브레고리의 선입력, 그리고 심플라이프는 선행을 안 나섰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전개가 선행마 외곽 2선입니다. 그러니까 3선까지 가능한 거예요. 선입형 전력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4번 심플라이프도 직전 경주는 2000m는 버거웠지만 1800m는 적정거리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거리 출전한 말들의 설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적정거리에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6번 초인마. 그렇죠. 직전에 2000m 거리 선입권에서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하면서도 여타의 앞선 마필들은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생존했단 말이죠. 6번 초인마. 이번에 거리 내린 1800m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또한 김지영 의원은 2번 88 빅토리의 선행 강공작전, 또한 앞선에서 전개 가능한 4번 심플라이프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도 안쪽에 1번 브레고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스포츠 선배 대상 경주 상당히 여유 있는 경주 능력을 보였죠. 장거리였고 앞선 레이스 은근히 촘촘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됐던 구도 속에 여유를 부렸어요. 3선이 타면서 종반에 월등한 결정력으로 우승을 했죠. 거리 내린 1800m에서도 적절한 스포트 타이밍과 종반 월등한 결정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1번 브레고리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저도 11번 피닉스선이 이 편성에서 상당히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가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 우선 16번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어떻게 전개를 풀어낼 수가 없었죠. 빠른 말도 많았고 또한 당시 이제 외측 기대는 악벽을 초반에 보여서 자리도 못 잡았어요. 시종 중이 외곽 돌고 늘어난 이 1800m 거리에서 11번 피닉스선 기본 기량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작년에 2018년도 통으로 쉬었는데 공백이 있었는데 복귀 후 최근에 일반 편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 일건 스포츠배 대상 경주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3번 명품 축제가 직전에 농립축산 10분 전간배 상간반 마지막 경주에서 2차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 출발 후 방해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외곽 밀려 자리 못 잡고 흠이 들어왔습니다만 직선에서 아주 좋은 걸음으로 드디어 직전 3간 마지막 경주 2차 입상을 했는데 거리가 내린 1800m라도요. 직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3번 명품 축제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구경주 일간 스포츠 대상 경주는요. 저희 3인의 전문위원이 두 마필 우선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이 브레고리 다시 한번 이 대상 경주 연투 기대치 또한 거리 내린 적정거리 출전의 6번 초인마 1번 브레고리 6번 초인마 이 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또한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두 단천한 편성의 1200m 하이페이스입니다. 중심만을 서 있고 도전마들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구도입니다. 자, 직전에 드디어 공백 이후 첫 입상을 차지했던 7번 통일시대입니다. 과거 하위 등급 시절에는 선두 선입 작전으로도 단거리를 너끈히 이겨냈는데 작년 하반기에 휴양이 있었고 7조로 이적을 했죠. 이적 이후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더니 직전에 6월 23일 경주에서 1200m 거리 적극적인 선두 외곽 레이스를 펼치면서 빠른 페이스를 경합하고도 이겨낸 전력입니다. 당시 킹 오브 글로리 조성공 기수가 마지막 계승이었는데 하여튼 그 말을 이겨내고 7번 통일시대가 오랜만에 입상을 했죠. 이번 경주 편성은 직전보다 더 상대가 약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6번 끝판에어로나 8번 초동 에이스가 이끄는 페이스 다시금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이 7번 통일시대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4번 디바이드 윈드, 5번 신라의 전설 여기에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봤던 6번 끝판에어로가 있죠. 4번 디바이드 윈드는 작년 3세마 시절에 캐럴컵 마일 대상 경주 챔피언에 올랐던 말이죠. 그리고 더비에서 사착한 이후에 오랜 공백이 있었죠. 굴건부 인대염으로 공백이 길었고 복귀 후 최근에 점차 복귀 전에 바로 입상을 했었죠. 하긴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직전 경주는 에이스 코리아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빠르게 이끄는 페이스에서 3차기긴 했습니다만 종반 걸음은 상당히 좋았어요. 어쩔 수 없었죠. 직전에는 앞선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 정도로 앞선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4번 디바이드 윈드의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5번 신라의 전설도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데 대폭 거리 내린 1200m에서는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신라의 전설이 되겠고요. 자, 6번 끝판에어로가 상당히 도깨비 같은 말인데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상당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과거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좋았는데 직전에 놀랐어요. 뚝선배에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밀어 선행을 봤더니 1400m를 제법 버텨내는 근성을 보였습니다. 당시 57회 부중. 자, 뚝선배 안말 대상 경주에 3착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 일반 편성의 실질적인 1등급 승급전이죠. 부담 중량 직전은 57이었는데 이번에 51입니다. 원 없이 한번 선행을 나서보면 좋겠어요. 강공 선행 작전 이번에 주요할 수 있는 복병 전력 6번
끝판 에어로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자, 1등급 약체 편성 만났고요. 전개도 앞선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한 경합선두 레이스 너끈히 이겨낸 7번 통일시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MC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통일시대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천마들도 다 동일한 상황이라서 해설이 명쾌하다, 이렇게 가슴에 딱 꽂히는 해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 통일시대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말 부담 중량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는 유형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은 3번 파샤입니다. 되게 파샤가 들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경주에는 파샤를 분명히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5주 만에 출전을 해서 뭐 한 달 사이에 잊으신 것도 아닐 거고 6번 끝판에어로로 마음이 애정이 옮겨갔어요. 물론 끝판에어로도 직전 경주에 뚝선배에서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만 다실발 기수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팔을 다치고 있는 바람에 안장이 교체된 것은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될 뿐만 아니라 3번 파샤는 임효철 위원이 직전에 추천을 해주셔갖고 제가 열심히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뛰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다음에는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 이번에 추천 안 해주실까요? 추천은 바꾸실 생각은 혹시 없으실까요? 네, 뭐 3번 파시아도 복병 가치로 거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경주 능력이 상당히 실망스러웠고요. 직전에 위닝인과 브로치포가 이끄는 그 하이페이스 계속해서 가담을 못하고 쳐졌다가 막판에 올려붙이는 거림인데 차라리 이번 경주가 1400m였으면 3번 파샤까지 외연을 넓혀볼 수 있겠습니다만 1200m라는 것이 좀 걸리네요. 거기다가 아예 원 없이 대놓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6번 끝판 에어로 부담 중량도 51이기 때문에 6번 끝판 에어로가 이 1200m에서는 좀 더 복병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비슷해요. 뭐 보는 마필도 비슷한데 저는 통일시대가 좀 기복을 자꾸 보이는 그 모습을 많이 기억이 남아서 뭐 직전과 같은 전개를 비슷하게 뛰었던 1200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아쉬움을 남겨서 부담 중량에서 혹시라도 발목을 잡을까 봐 좀 고민이 돼서 조금 내려놨는데 저도 통일시대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고요. 디바이드 윈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 1200거리에서 최근에 상대 중에 가장 약한 상대를 저는 만났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거든요. 뭐 3세 마필로서 18년도 정말 강한 기대주였는데 그 이상의 감동을 주진 못하고 있지만 이 구도에서 1200이라면 디바이드 윈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높게 평가할 이유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보면 신라의 전설, 3번 파샤 뭐 나머지 마필들까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6번마 끝판에어로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마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6번마 끝판에어로가 승급전을 치르고는 있지만 이제 8번마 초동 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승급전이 아니라 거의 점핑성 출전이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1200m가 금요 경마부터 1호 경마까지 2등급에 출전돼 있는 1200이 없어요. 2등급이 1800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초동 스카이가 아예 이제 거의 점핑성 출전을 펼치면서까지 여기서 이제 출전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끝판에어로 함께 봤을 때 지금 초동 스카이도 병력이 없는 휴양이었어요. 주행 재검 상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50일이라면 선행 가거나 선행마 바로 옆에 붙어가는 초동 스카이 스피드 정말 무섭거든요. 제 기억에. 초동 스카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레이팅이 77이기 때문에 점핑 출전이 맞죠. 부담 중량 감량 혜택을 노린 듯한데 대신에 상대가 강하고요. 과연 뭐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인가를 따져봤을 때 뭐 여타의 뭐 6번 끝판에어로나 뭐 2번 하널드리도 있고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전개 운영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점핑 출전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는 이 8번 초동 스카이가 입상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직전에 드디어 완벽한 변화를 보였던 말이죠. 연투 기대치 높은 7번 통일시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10경주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충분히 자리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장거리 강자들이 즐비한데요. 최근에 가능성을 엿보였고 전개까지 유리한 한도의 마필이 우선 관심을 받을 듯하고요. 이 도전권들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이 거론될 수 있는데
자, 인기만 접전 레이스 요 10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서서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1800m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번 경주에서도 경주 흐름과 주로 상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뭐니 해도 이번 편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스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이겠고요. 그 중심에 7번 대군천하 우선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직전 경주에 서울 탱크에게 덜미를 잡힌 것은 정말 뼈 아프죠. 복병의 기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앞선 말만 보고 가다가 결국 덜미를 잡힌 케이스이긴 한데 뭐 김용민 선수가 열심히 안 탔다거나 말이 뭐 그게 다라거나 라고 판단을 쉽게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3세의 말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다는 부분과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편성을 다시 한번 만났다는 점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7번 대군천하의 선전 서력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찰할 수 있는 말로는 승급전의 9번 금화홀섬, 그리고 안장 교체한 6번 체인지메이커, 1번 스타파워의 적정거리 출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9번 금화홀섬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직전 경주에 57이라는 무거운 부담 중량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선행이었다는 부분과 심지어는 선행을 무리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힘한 배가 되니 말이 라스트의 걸음이 더 나오더라라는 부분 때문이죠. 물론 하만식 기수의 금화홀섬은 아마 선입후 추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 상황에 대한 우려보다는 선입 타이밍, 선입후 추입을 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잡아가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고요. 여기에 6번 체인지메이커는 안장의 교체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도 선입 후 이제 추입인데 보다 빠른 적극적인 앞선 전개가 기대가 되고 20조 2도 출전 1번 스타파워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선입 전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보여준 바로 그 전개, 이번에는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후차권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7번 대군천하가 직전 덜미를 잡힌 부분, 뭐 예전부터 저는 이 부분이 대군천하가 가장 아쉬웠거든요. 이제 대군천하라는 마필이 순간 스피드와 중속은 좋은데 딱 체구가 너무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발이 파괴력 있게 안 나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계속 아쉽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직전에서야 좀 터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안정감 있게 좀 운영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고 상대들 자체에 대한 적응을 충분히 해왔던 만큼 저 역시도 이번 경주만큼은 변화의 폭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6번 체인지메이커에 대한 설명 동의하고 있고 1번 스타파워도 구절 때문에 휴양 다녀오고 나서부터 계속 중장거리에서의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인 만큼 김효정 기수와 정말 예전부터 좋은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라서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8번마 조은이가가 역습을 가져갈까 봐 좀 내심 그게 고민이 돼서 4두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배치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직전은 정말 많이 뛴 거라고 저는 평가를 내려요. 1300 우승 이후에 승급전 1800을 한 번에 3차까지 뭐 8마신차든 뭐 10마신차든 그게 떠나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탄력을 보이면서 유지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매번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거리에서 가장 무서운 게 조한별 기수거든요. 항상 자리 잡고 타이밍 잡다가 내측 추입하는 그 조한별 기수의 그 추입력, 그 운영술, 저는 여기서도 통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조은이가의 역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은이가가 직전에 3위를 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당시도 제 방송 추천 경주였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삼복승 승식 활용까지 이제 노려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아니 아가씨가 거기서 왜 나와?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잘 뛰었죠. 많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 가던 그랜드 돌풍이 무너졌기 때문에 3등을 한 겁니다. 즉 지금 이 편성에서 앞선을 가고 있는 말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7번 대군천하도 추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은이가가 3위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입상권 결정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네, 직전에 호련이 직선에서 나타나 3차까지 했던 8번 조은이가 다소 이제 선행마가 이제 무뎌졌기 때문에 앞선에 나섰던 말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둔 성과다. 이번에는 좀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김지영 의원은 이렇게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7번 대군천하가 직전에 놀랐습니다. 1800m 장거리 첫 도전이었는데 제법 잘 뛰었어요.
주행 중 고개가 높게 형성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양털 코글레 승인 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하고 있는 말이죠. 직전에 선행 나서서 다 와서 덜미를 잡힌 아쉬움이 있는데 장거리도 이제 충분히 적응 능력을 선보였고요. 이번 경주도 여토의 마필들보다는 이 7번 대군 천하가 앞선 장악에 나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만큼 역시 7번 대군 천하는 중심마로서의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도전권에 안장 변화된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선입점 펼칠 6번 체인지 메이커, 여기 9번 금마을섬도 있겠고요. 5번 스위트록이 최근에 비록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분명 보여줄 거라면 더 있다라고 봅니다. 직전에 5번 스위트록은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 추돌, 자 훔이 쳐졌습니다만 3코너부터 빠르게 스퍼트를 했고요. 종반 걸음만 따지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 회복세의 전력을 이 장거리에서 직전에 선보였다. 어떤 변화의 징후를 직전에 보여준 게 말이 5번 스위트록이라고 보고 있는데 김지영 의원, 이번에 요 5번 스위트록의 실전 변화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솔직히 직전 경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가 싶은데요. 이 스위트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안토니오라는 기술을 각인시켜준 바로 그 말이죠. 게이트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나온 줄 알았던 엄청나게 빠른 게이트 이탈력을 보여줬던 말이 스위트록입니다. 근데 한 번의 병력, 이렇게 병력 병치레를 이렇게 하면서 말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변하면 괜찮은데 그다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입하는 스위트록 매력 없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1800m 장거리 레이스는요. 자, 직전에 분명 선행 강공 작전 가능성을 엿보였고 그 가능성을 이번에 결과물로 나타낼 말이죠. 바로 7번 대군 천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서울 11경주를 선정했습니다. 자, 국산 3등급 1400m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라스트 마지막 경주도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력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을이 상당수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현등급 상승세의 마필, 최근에 부진을 많이 할 수 있는 마필, 또한 승급전에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말, 이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해 있는데요. 자, 일단 백동일 의원, 일단 당일 요 11경주의 그 인기도의 흐름하고 가장 요 편성에서 가장 복병 가치가 있는 한두 진흙 속의 진주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네, 항상 함께 의논하고 경주를 선정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인기도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아예 좀 아무것도 저도 안 느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11경주 자체가 이게 가장 인기를 끌겠네 하는 그런 마필도 있지만 보다 보면은 좋았던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번 구도에서 6번은 베스트라인과 9번 킹메신저 그리고 4번은 흑전사 3두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스트라인은 직전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변화를 모색해오고 있고 마방 단일 출전 그리고 신영철 기수의 단일 기승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킹메신저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 맞고요. 하지만 모두 다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구도라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이변이 나온다라면 이마피를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볼드 샤이닝. 볼드 샤이닝이라는 마필 자체는 스피드감 자체는 여기가 상당히 좋았던 전력입니다. 이제 앞말로서 정말 최상의 성장세를 구가하던 히비키를 저격했던 마필이 바로 볼드 샤이닝이죠. 중장거리 출전해서 느닷없이 인코스에서 선행을 가서 그 히비키를 없애버렸던 히비키 잠재력을 좀 무디게 해버렸던 그 마필이기도 한데 단거리 경쟁력이 훨씬 더 여유가 좋은 전력이에요. 무엇보다 최근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안쪽에서 흥어론부터 시작을 해서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있지만 뚜렷하게 이 거리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구도예요. 그럼 그 선입권에 응수할 수 있는 마필이 필요한데 11번 볼드 샤이닝 직전 해우가 이끌었던 페이스 해우 이 다음 경주 또 연투했거든요. 그만큼 그 강했던 페이스 자체에서 차분하게 의도적으로 내측 선입을 타면서도 끝까지 역줄려주면서 걸음이 무뎌지지 않았던 훈련시 병합시 성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상대적인 부담력이 좋아졌다라면 좋아지고 있는 볼드 샤이닝의 그 선입력 자체는 이번 경기 복병의 가치를 충분히 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11번 볼드 샤이닝이 직전에 분명 변화의 징후를 보였고 그 부분을 포착해냈다라고 백동일 의원은 판단하셨고요. 아마 당일 11번 이 볼드 샤이닝이 인기도에서 상당히 멀찍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백동일 의원은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근거로 11번 이 볼드 샤이닝을 이 복병가치 높은 마필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가 보니까요. 6번 베스트라인이 직전에 외곽 무리한 선행 조건에 삼착을 했던 말이고 6번 베스트라인과 9번 킹메신저 최근에 자력 입상 기본기 좋은 10번 비기어 여기에 3번 토함선 파워 이렇게 이제 인기도 흐름이 갈 것 같은데 자 김지영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기도 흐름에서 약간 벗어난 복병 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 편성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말들이 힘 좋은 말들이에요. 힘으로 뛰는 유형의 말들,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는 말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말들이 인기를 모으고 그 말들이 능력마로 존재하고 있는 편성입니다만 빈틈을 파고든다면 힘이 아닌 탄력과 유연성으로 승부를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번 거센 마풍 추천드립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공백은 좀 길어져 있습니다. 큰 병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충분한 휴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휴양 직전의 그 경주는 너무너무 인상 깊었죠. 거센 마풍은요. 단거리 선행마였습니다. 선행이 아니면 안 뛰었고요. 심지어 모래를 맞으면 아예 쳐져버렸었던 전력이기도 해요. 그랬던 말이 직전 경주에 어마어마한 추임력으로 인코스를 가담을 했으니 이게 추임마가 선행마가 인코스에 가담을 해서 추입 탄력으로다가 입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말의 변화, 전력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식 컨디션은 이상 없이 좋고 컨디션은 활기 넘칩니다. 파워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에 비해서 마체도 작고 앞말이고 파워로 따지는 유형의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탄력은 살아있는 그 유연함을 이번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명 직전에 자력 입상이죠. 또한 질주성의 변경에 성공한 과거 선행마였는데 와 추입으로 1,400m를 입상했잖아요. 2번 거센 마풍을 김지영 의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5번 예스 유 캔을 말씀드려요. 최근에 비록 계속 착승권에 맴돌고 있고 아쉬운 전력을 보입니다만 분명 직전에 변화의 면모를 보였고요. 당시 1,700m 코너 4개짜리 전보 캡틴이 이끄는 페이스 초반부터 적극성을 가하며 따라가며 3차까지 했던 말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거리 내린 1,400m고요. 전개도 뭐 흠이 쳐져 레이스를 펼치는 게 아니라 분명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응수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게이트도 안쪽이고 요 5번 예스 유 캔이 줄어든 거리에서 분명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민병철은 5번 예스 유 캔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 좀 다수의 또 복병 전력들이 눈에 띄어요. 한두 씨만 여쭤볼게요. 백동일 의원. 7번 아멘다. 분명 뒷심은 좋은 말이고 추입이 통하는 마필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타이밍이 늦어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번에 1,400m 제도전인데 백동일 의원 7번 아멘다의 종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쁘지 않죠. MC가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C가 아멘다를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도 상당히 좀 아멘다 좋아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되죠. 아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참고 타는 마지막 한 발 전개가 좀 민감한 마필이긴 하지만 탄력 자체는 항상 가지고 있는 전력이어서 정말 아멘다도 고민을 했던 전력입니다. 물론 이 마필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복병의 가치를 노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7번 아멘다도 막판의 직선에서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지영 의원 12번 특별스타 있잖아요. 작년에 오크스배 부산원정에서 깜짝 3착을 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만 계속해서 부진했잖아요. 근데 직전에 1,700m 거리 전복 캡틴에 이어서 자력 입상 2차 입상을 했잖아요. 1,700m 거리. 분명 이제는 과거의 어떤 능력, 컨디션을 되찾은 듯한데 이번에 내린 거리 1,400m 요 12번 특별스타의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없습니다. 복병같이. 사실 12번 특별스타는요. 직전 경주를 보면서 저도 놀래고 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도 놀래고 기수도 놀래죠. 이철경 기수도 놀래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그리고 입상까지 하니까 놀랄만 했습니다. 이 말은 딱 그 전개, 원하는 전개, 선행마 바로 옆에 서던가 본인이 선행을 나서던가
모래랑 안 맞는 전기가 딱 열려줘야 되는데 직전에 기가 막히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 타고 있는 기수도 놀라죠. 즉 연투 기대치는 없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는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네, 12번 특별스타가 직전에 하긴 전개가 아주 매끄럽게 아주 잘 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어떤 능력 보일지 12번 특별스타까지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네, 1월 마지막 경주, 라스트 경주 11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자, 백동일 위원의 11번 볼드샤이닝, 김지영 위원의 2번 거센마풍, 민병철의 5번 Yes You Can, 이 3두의 마피를 복병 가치가 높은 진흙 속의 진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서울과 부산의 경주 모두 저희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교차적인 휴장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는요. 제주 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금요일은 부산 경마만 시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서울 경마로만 시행이 되고 일요일은 서울과 부산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최근에 다채로운 그런 경주 편성과 또한 야간 경마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최근 여름 경마가 되겠는데요. 여름 경마, 무더위 때의 경마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경주마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마필의 컨디션이죠. 당일 컨디션 예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고 지나치게 땀을 흘리거나 정말 그 컨디션이 저하된 최근의 인기마 능력마들은 좀 걸러내시는 그러한 해안도 필요하시리라 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마지막 주 금요일 부산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